네, 고성국 칼럼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민노총과 결별하는 노조들을 제가 논평하면서도 잠깐 나온 얘기입니다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민노총 총파업, 이것의 본질은 체제 대결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 간의 대결이고, 자유민주주의와 종북주사파 간의 체제 대결입니다. 지금 화물연대가 7일째 집단 운송 거부를 하고 있고, 오늘부터 운송 재개 명령서가 전달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를 시작한 그 다음날 학교의 비정규직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애들 밥을 제대로 먹이지 못해서 빵과 삼각김밥으로 점심을 때울 수밖에 없고, 학업을 단축해서 돌봄 서비스가 안 되니까 지금 학교가 파행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오늘 서울교통공사, 그러니까 지하철입니다.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합니다. 1, 2, 3, 4, 5, 6, 7,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늘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습니다. 어젯밤에 말이죠.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교섭안을 두고 회의를 거친 끝에 만장일치로 최종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내일 총파업 출정식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하면서 오늘 오전 10시 40분, 이제 잠시 후가 되겠는데, 서울시청 옆 세종대로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기로 했다. 광화문 방향 차로를 전부 막고 6천여 명이 참여하는 출정식을 열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민노총 산하 조직이 주도하고 있는 지하철 노조입니다. 결국 화물연대 파업을 시작으로 해서 윤석열 정부에게 전면적으로 정치투쟁을 시작한 민노총 현 지도부의 정치투쟁 노선에 서울 지하철 노조가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와 공사는 오늘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한다고 합니다. 대체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노조가 파업하더라도 출근 시간대 지하철을 평소 수준으로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체교통수단 버스를 출퇴근 시간에 집중 배치하는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자, 민노총이 총파업을 점점 확산시켜가면서 윤석열 정부와 전면적인 정치투쟁, 이념투쟁 국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응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불법과 타협 없다. 정부는 오늘부터 민노총 화물연대 소속 시멘트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2,500명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 이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통지를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오늘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 임기중 노사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우고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불법 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화물연대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로 1일 시멘트 출하량은 평시보다 90%가 줄었습니다. 시멘트를 원료로 하는 레미콘 생산량 85%가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 912개 건설 현장 중에 508곳은 레미콘 타설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기름 탱크로리 운행 거부로 일부 수도권 주유소에서는 기름이 떨어졌고 일주일 뒤에는 전국 주유소 절반에서 재고가 바닥날 것이라고 합니다.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소보다 80% 감소했고
여기에 아까 전해드린 대로 서울 지하철 노조 그리고 철도공사의 철도 노조가 전면 파업에 들어가면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겪게 될 불편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가장 체감도가 높은 물류, 교통, 학교 급식, 윤석열 정부가 가장 대처하기 힘든 이 영역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총파업이 시작됐습니다. 민노총의 이 총파업,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라고 하는 명분을 앞에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김정은이 김여정의 지시를 받고 지령을 받고 있는 종북 주사파들이 획책하고 시도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치투쟁 이념 공세가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뉴델리의 류근일 고문이 칼럼을 썼고 이 칼럼을 오늘 조선일보의 광고 형태로 게재했습니다. 류근일 선생의 칼럼의 내용 중에 핵심적인 부분은 이렇습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했다. 그 이면에는 정치적 이념적 의도가 있다. 김문수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발표했다. 이것으로 화물연대는 이미 목표를 달성했다. 그런데도 파업을 계속하면 뭔가 다른 정책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급진 과격 극단 노동운동권의 10만 총 걸기론. 이들의 정치적 노림수, 이념적 노림수가 뭐냐? 기자회견과 촛불 현장에서 10만 총 걸기론을 이 좌파들은 이렇게 주장한 바 있다. 윤석열 정권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노동자 민중의 직접 정치로 가자는데 반대하는 반민주주의 정권이다. 그렇다면 결국 10만 총 걸기론, 민노총의 총파업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뒤집어버리고 뒤엎어버리고 민중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로 가자는 뜻 아니냐. 또 이자들은 말한다. 윤석열 정부는 대외종속 경제를 넘어 자주적 경제 체제로 가는데 반대하는 예속 정권이다. 결국 한국은 식민지, 신식민지라는 뜻인데 이 식민지를 때려 부수자. 이게 이자들의 주장이다. 자주적 경제 체제로 넘어가자 사회주의 국가 통제로 가자는 뜻이다. 이런 역사관, 이런 시국관은 80년대, 90년대 NL 운동권, 소위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론을 그대로 복창하고 있는 것이다. 10만 총 걸기로는 결국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려는 급진, 과격, 극단 노동운동권의 총동원령인 셈이다. 그러나 20세기, 21세기 세계사는 웅변으로 입증하고 있다. 체제 경쟁에서 승리한 쪽은 자유의 정치체제, 자유의 경제체제였다는 것을. 그리고 체제 경쟁에서 철저하게 패배한 쪽은 전체주의 일당 독재, 폐쇄적 통제 경제 체제였다는 것을. 북한 3대 세습 왕조는 그 철저하게 실패한 이념과 체제에 한사코 집착한다. 또 우리 사회에는 북한의 이 참혹한 현실을 보고서도 그것을 좋다고 하는 우매한 미신 집단이 곳곳에 또아리를 들고 있다. 이들은 스탈린, 마오쩌둥 주체 사상을 한국 노동운동권에 침투시켰다. 바로 이들에 의해서 오염되어 있고 이들에 의해서 세뇌되어 있고 이들에 의해서 지도받고 있는 급진과격 극단 노동운동권을 단호하게 퇴출해야 한다. 그래야 노동운동이 본래의 건강성을 되찾을 수 있다. 화물연대 다수 선의의 노동자들은 저들의 이른바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변형론을 배척하고
대한민국과 자유체제를 존중하는 합법적 합리적 노동조합 노선에 확고히 서기 바란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민노총의 총파업, 이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정치투쟁이자 이념투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노총 총파업의 배후에 김정은이가 있고 김여정이가 있고, 그리고 이자들에 의해서 세뇌받고 선동되고 있는 종북 주사파 세력이 도사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들 이념적으로 북한을 추종하고 김정은의 지시를 따르는 이 종북 주사파들과 대다수 노동자들을 분리시켜내야 합니다. 대다수 노동자들, 좌파들, 종북 주사파들의 이념투쟁에 총알바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희생시킬 이유가 없어요. 절대다수의 화물연대 차주들, 종북 주사파들의 이념투쟁에 총알바지로 희생돼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분리시켜내야 됩니다. 이념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의 지도부를 대중과 유리시키고 분리시켜내는 것이 핵심이에요. 쇠구슬이 발사됐어요. 이게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노동운동입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체제를 향해서 쏜 종북 주사파들의 폭탄이에요. 철저하게 가려내고 응징해야 됩니다. 추호의 동정심도 가져서는 안 돼요. 추호의 주저함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추적하고 강력하게 응징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들과 대다수 종북 주사파들에 의해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동원되어서 총알바지로 내세워진 대다수 화물연대 차주들, 대다수 노동자들을 철저하게 분리하고 보호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법을 바로 세울 수 있고 체제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민노총 총파업은 체제 대결이다. 단순히 노동쟁의에 대응하는 노동정책 차원에서 접근할 일이 아니다. 종북 주사파들과 모든 것을 건 체제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이념적, 정치적, 전략적 판단과 행동이 필요하다. 이 점을 오늘 고성국 칼럼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